12월 17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하루 만에 4천선을 복귀해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영향들 받아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한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저출산, 탈모와 같은 정책 테마가 강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대비해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그려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일중 고점이 4,060포인트였고요. 오늘 코스피는 4,05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4%대, 또 SK하이닉스는 3%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IT 투톱의 상승세가 코스피의 지수를 견인해 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결국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한두 차례 정도 출렁임이 연출이 됐고요. 또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907포인트가 일중 저점이었는데 911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기관만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3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매도폭을 그래도 좀 축소해낸 모습 확인됩니다. 245억 원 팔자세를 이어갔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장중에 순매수로 잠시 돌아서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매도로 오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3,300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2,200억 원 이상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요. 기관은 장 막판 순매수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됩니다. 120억 원 소폭 순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개인만이 장중에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해 나가면서 코스닥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해줬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6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 주목해 봐야 될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화장품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죠. 화장품주들 최근에 주춤했다가 이 주도주들이 쉬어가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K뷰티나 K푸드와 같은 소비재 수출이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5대 소비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식품,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생활용품 등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5대 소비재의 1월부터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화장품 수출만 놓고 보면요. 삼성증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1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 증가를 했습니다.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12월 1일부터 10일간의 이 수출을 살펴봤을 때는 무려 28%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이 소비 시즌이 좀 들어서면서 화장품 수출도 살아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화장품 수출 또 5대 소비재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5대 소비재 비중 올해는 7%를 전체에서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수년 내에는 10%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5대 소비재를 이끄는 건 결국에는 K컬처에 대한 글로벌적인 인기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식품과 화장품이 있죠. 그만큼 오늘도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화장품주들 견조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에서는 펌텍코리아 1.5%가량 상승을 했고요. CJ는 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반면에 어제 급등했었던 APR의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2.8%가량 밀렸고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만큼 6.8%가량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수출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K-팝 또 엔터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유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내년 1월에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정부가 이 개최 의사를 먼저 전달을 했고요.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에이펙 전후로 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에 따라 엔터주들 한 차례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재료로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터주의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BTS의 컴백을 올해 앞으로의 이 업종의 최대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BTS 내년 1분기에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타임라인을 좀 보면 3월에 신보 발매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또 4월에는 월드 투어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브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2026년에 하이브의 영업이익은 4,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이브의 영업이익 620억 원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무려 8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하이브를 제외하고서라도 대형 아이돌의 컴백들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에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기대감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SM의 경우에는 5.8%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JYP 엔터도 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2.7%대 강세 확인되고요. YG 플러스 2.5%,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1.7%가량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엔터주 지금 자리에서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2월 17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붕괴됐던 코스피 4,000선 복귀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드라마틱하게 시장을 올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자산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대부분 다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 불이 넘던 이 비트코인 가격도 8만 불대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담보물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서 한국에서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빼돌아서 그들의 담보물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재매수를 하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1,480원 장중에 이제 깨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보시고 해서 예전에 아주 이제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한국에 그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를 투자한 이쪽에서는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런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투자도, 그러니까 매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것만큼 국민연금이나 이런 우리 기관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한미 간의 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한번 미국에도 수출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역 질서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그 뉴 오더라고 해서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힐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기업들에게 한번 희망을 갖고 내년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어떤 이슈들 주목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죠. AI 테마주 약세 속 소비재, 화장품주 관심 확대. 네, 첫 번째 이슈 화장품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수출이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이 부분 좀. 네. 네, 보시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55억 달러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3분기까지 포함해서도 괜찮은 실적을 나타내는데 3분기는 특히 이제 미국하고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던 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 전반적으로 좀 이 한미 간의 관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수출을 좀 뒤로 밀어놨던 게 12월 달에 한꺼번에 밀어내기 수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1월 달, 12월 달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화장품 수출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화장품이 이 프랑스를 이기고 세계 뭐 1위 내지 2위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의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중동 또 동남아까지도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K컬처가 특히 이제 K 우리 콘텐츠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런 나갔다 보면 노출이 돼 있는 곳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외국 여성들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 2천만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2천만 명 가까운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가는 게 올리브영입니다. 가서 이제 화장품을 싹쓸이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K뷰티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그 인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화장품 쪽을 보시면 내년에 좀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내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화장품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같이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에이블 CNC 확인됩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와 에이블 CNC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최근에 에이블 CNC는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두 종목 다 나름대로 실적도 괜찮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평가가 좋은 회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화장품 OEM과 ODM을 하고 이게 색조하고 기초 양쪽을 다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OEM과 ODM을 하다 보니 우리 한국 K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독립 브랜드들이 우리 한국식 화장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자회사인 잉글루드랩이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우리 한국식 화장품의 인기에 편승해서 우리 한국 브랜드의 그 화장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중국 쪽입니다. 이 중국 쪽에 한알령이 해제돼야 뭐 중국에 많이 수출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우리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갔고 또 중국 내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을 계속 소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일반 대중에게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이 어필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그 코스메카 차이나라고 해서 중국법이 있는데 중국법인의 총경리를 이 영업통 이쪽 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초빙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이런 그 화장품 OEM, ODM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연구소도 상하이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쪽으로 옮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올해 실적도 괜찮았지만 내년도 실적이 중국 시장이 붙으면 확실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관심권을 갖고 보셔야 되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내 화장품 중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 돼서 M&A 이슈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미시아라고 이 거리 브랜드이죠. 거린두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숍이라고 해도 이런 미샤 샵을 갖고 많이 성장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 오프라인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했고 특히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면서 해외 쪽에서 매출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블 CNC의 몸값이 좀 올라가고 있고 자연스럽게 M&A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시장에서 이런 화장품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브랜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만 찾으시면 내년에 꽤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내년에 실적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경신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에이블 CNC의 경우에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었는데 파트너님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가 최대로 있어가지고 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그 펀드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매각이 될 경우, 특히 M&A가 될 경우 이 말 그대로 이 지분 가치, 경영권 지분 가치에 대한 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플러스 알파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에이블 CNC는 구조조정이 끝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그 실적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한국을 방문하는 2천만 회계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데서 화장품, 저가장품을 소비하는데 거기에 에이블 CNC의 이 미샤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점하면서 여기서 또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에이블 CNC는 실적과 함께 주가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이틀 동안 한 30%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좀 분할해서 매수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 에이블 CNC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매출과 실적뿐만이 아니라 M&A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죠.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베이징 K-팝 콘서트 개최 추진, 한알령 해제 신호탄 가능성? 네, 두 번째 이슈는 K-팝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 지금 자리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기회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엔터주들의 실적이 3분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 폭락을 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시장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폭락을 한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읍참마속과 같습니다. 팔기는 싫지만 지금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종목을 판 것이죠. 왜냐하면 올해 돌이켜보면 1분기부터 시작해서 이 K-팝 관련주들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한 100%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다면
뭐 말 그대로 그 차익 실현 돈이 남아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많이 팔았던 그런 종목이죠.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30% 내지는 40% 정도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나빠서 폭락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적은 괜찮은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주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SM이나 또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이 아티스트를 갖고 있고 아티스트들이 경쟁력이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말 그대로 앞으로의 실적과 함께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지금 K-팝 관련된 엔터주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내 포트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엔터주 이 실적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가했던 건 아니죠. 또 이 외부적인 이슈가 좀 더 영향을 줬던 모습인데요. 그만큼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관련주 어떤 것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M과 YG 플러스 확인됩니다. 네, 관련주 SM과 YG 플러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SM 같은 경우 1세대 우리 엔터주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수만 씨가 이제 창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이제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최저주로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 3대 주주 이름을 중국이 이제 텐센트가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2대 주주가 됐죠. 왜냐하면 1대 주주인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가 뭐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중국 쪽에 재진출을 한다면 중국의 텐센트를 통해서 아마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2017년 한령 이전에 우리 한국 가수들이 이제 한국 그 아티스트들이죠. 이 중국에 많이 진출할 때도 SM은 이 텐센트를 통해서 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텐센트가 아예 2대 주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2대 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SM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이 다른 그 YG엔터의 블랙핑크나 또 하이브의 그 방탄소년단 같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화하다기보다는 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티스트의 그런 시적적 한계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SM 같은 경우는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YG 플러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YG 엔터 그 모회사가 YG 엔터인데요. YG 엔터의 그 아티스트들이 그 공연을 그러니까 음반을 내고 음원을 내면 그 음반과 음원을 유통을 하고 또 그 아티스트에 대한 굿즈를 유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이 말 그대로 글로벌 인지도가 있어야만 또 그리고 월드 투어를 나가거나 이런 자기 인지도를 내세울 수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만 실적이 늘어납니다. 근데 올해는 돌이켜 보시면 블랙핑크가 그 하반기 때 말 그대로 월드 투어를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여성 가수들, 그러니까 걸그룹 중에서 뭐 최대 인원을 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이제 베이비몬스터라고 신인 걸그룹인데 그걸 이번에 이제 미니 앨범 나오고 또 공연을 시작하면서 이제 월드 투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YG 플러스의 수익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 종목들은 둘 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 어느 게 더 잘 나간다로 하기 진짜 아쉬울 정도로 두 종목 다 진짜 선전하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될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종목들입니다. SM과 YG 플러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뭐 하나 꼽기가 좀 어렵다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 꼽아주시면 어떤 종목 될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YG 플러스는 이게 하이브가 얼마 전에 그 보유하고 있던 지분들을 팔면서 한 7.몇%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들이 시장에서 대부분 다 희석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유통이 되면 그러면 다시 실적에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난 3분기 때 실적만 놓고 봤을 때 YG 플러스 같은 경우 한 9천 원 이상의 주가로 평가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하이브 지분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4분기 실적이 확인을 시켜주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곧바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종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YG 플러스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네, YG 플러스로 오늘 애프터픽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조정 받았던 만큼 지금 자리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YG 플러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장품과 K-팝 관련해서 체크해 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나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파트너님과 함께 매수 또 매도 타이밍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시장 흐름 체크해보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탈모 치료제 시장의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자 관련주가 연이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탈모를 이전까지는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는 원형 탈모 등 일부 질환성 탈모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추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약가 인하면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이노진과 메타랩스, TS 트릴리온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대상 카지노의 민간 인허가에 대해 질타하자 롯데 관광개발 등 카지노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기업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윤두현 사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리 목적의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민간 카지노 기업이 사실상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을 하고 구속하는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도박을 시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카지노 사업이 큰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바라보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롯데건강개발과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모두 7% 가까이 내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초소형 위성기업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리지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부터 60% 넘게 급등했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2015년 3월 설립된 초소형 위성 개발 기업으로 2023년 11월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을 통해 초소형 위성 옵저버를 발사했으며 발사 이후 2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기술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DB증권에서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위성 제작과 운용,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초소형 인공위성 업체라고 평가했고 현재 수주한 예비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2026년에는 93억 원, 2027년엔 119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수주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빠른 시장 선점과 축적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다운스트림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16,500원으로 확정됐고 청약 증거금은 2조 4,819억 원이 몰렸습니다.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 64.55% 상승한 27,1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세미파이브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이후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세미파이브는 AI 에이직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고객 요구에 따라 칩 스펙 정의로부터 로직, 설계, 패키징,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미파이브의 수주액은 2020년 57억 원에서 2025년 3분기 1,257억 원으로 급증했고 회사는 AI 팹리스 기업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센터와 스토리지, 모바일 등 AI 전 영역으로 응용처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명은 세미파이브 대표는 TSMC가 반도체 제조를 플랫폼화했듯 세미파이브는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AI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미파이브는 이번 상장에서 540만 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하며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24,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 4.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7,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3% 넘는 종가 형성을 했는데 현재 구간 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9%가량 밀린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0.17%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 약보합권 움직임 현재 구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ABL바이오 4% 넘게 밀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2.6%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역시나 2.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요번에 이제는 내년 증시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 12월 중순 지났고 앞으로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죠. 2주 동안 여러분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조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 마지막 29일인가요? 그날 아마 종가 거래에서 나름대로 그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대형들 중에서 지난번 이 쿼드 오브 이플데이 때 삼성 화재인가요? 그날 갑자기 종가에 상한가를 치던가 그랬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형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런 윈도우 드레싱을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날 한꺼번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사는 정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펀드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이번에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조방원 이쪽에 속하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조방원 중에 조선과 원자력은 이쪽은 내년에도 이 시장 자체가 점프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되고 오늘은 마스카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조선 쪽을 좀 보시려고 하려고 합니다. 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업 자체가 장기 호황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한 3년치 일감을 우리나라 조서 3대 그 주요 조선사들은 뭐 3년치 일감을 갖고 있다는 말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 들어와서 중국 쪽에서 이제 말 나오는 게 이런 그 선주사들이 이 발주를 줄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뭐 별로 반응이 없죠.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주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은 중국 조선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질적으로 발주 나온 것들 중에 고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 고급가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아주 고가의 이런 선박들만 해양 플랜트들만 골라서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미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 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사에서 배를 만드는 그 독이 몇 년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리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의 조선사나 호주의 조선사들을 인수하는 이유가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미 해군의 MRO 사업이나 미 해군의 신형 그 선박, 군함이죠. 군함을 건조해주는 이런 특수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독이 필요한데 그 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사에 갖고 있는 독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M&A를 통해서 뭐 미국의 필리 조선사를 인수한다든가 아니면 호주의 오스타 같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에 조선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그 독을 이용해서 미 해군의 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대응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조선업은 굉장히 지금 실적 좋고 호황인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호황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배를 만들 때 가장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 철광석을 갖고 만드는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철판이죠. 그게 후판이라는 건데요. 그 후판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사들의 비용은 안정돼 있고 원달러 환율에서 환차익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성과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그 독이 가득 찼다는 이유만으로 선주들이 이제 발주를 주면서 경쟁 입찰이 아니라 한국 조선사를 딱 찍어서 이걸 우리 거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져봤을 때 여러 선주사 중에 제일 비싼 걸 골라서 하고 나머지 선주사들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수익 면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아지는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요 단계에 이 조선 시장 자체가 점프업을 하는 시기, 즉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 해군의 MRO 사업과 미 해군의 그 군비 증강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 한 조선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말 그대로 미 해군의 이런 군함 건조부터 시작해서 MRO 사업까지 추가적인 수익이 나고 시장 자체가 조선업의 시장이 민간 선박 위주에서 미 해군의 이런 방산 쪽 그 특수성까지도 시장이 더 넓어지면서 실적이 점프업을 한 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잘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조선주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이슈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조선 3사를 우선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우선 보셔야 되고 이들 종목들 실적이 좋아진 이 종목들에 딸려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 뭐 한화 엔진이랄까 STX 엔진이랄까 이런 종목들 당연히 엄청나게 이제 그런 쪽에서도 실적이 나죠. 그리고 물론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이런 엔진 업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사에도 엔진을 판매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조선주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광석이나 후판 가격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오늘도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지금 터치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계속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수출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다 환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유망 테마 업체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한 3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HD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껴놓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HJ중공업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이면서 이 하나오션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대우조선해양이죠. 이걸 인수하면서 말 그대로 이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방산 쪽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60조짜리 캐나다 그 잠수함, 이 디젤 잠수함인데요. 이쪽 사업도 뭐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동반해서 수주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방산 쪽, 특수선 쪽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조선사 중에 이게 민간 쪽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회사고, 하지만 요번에 미국 조선사와 손을 잡고 이 방산 쪽 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그 모유를 체결한 게, 이게 말 그대로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안 해왔던 특수선 사업부를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HJ중공업. 여러분들이 HJ중공업이 하늘에 뚝 떨어진 회사로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호 조선사입니다. 한진중공업이죠. 우리나라 해군의 모든 경비함과 또 그다음에 대형 선박들, 대형 군함들이죠. 군함들을 대부분 다 한진중공업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한진중공업은 한진이라는 이름이 대한항공의 같은 그 원래 모회사였기 때문에 이 공항들, 주요 공항은 한진중공업에서 많이 공사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도 갖고 있죠. 이런 면을 잘 봐주시면서 이 세 종목에 대해 정보만에서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수주 점유율도 키워가고 있는 국내 조선사죠. 그만큼 시장 규모 확대될 것이다라고 파트너님께서 전망 주고 계신데요. 관련주들 같이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략주 체크해 보기 전에 이렇게 조선주 내년에는 좀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같이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트너님과 함께 무료 공부방 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는 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공략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재작년 4분기 때부터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렇게 된 게 이 옛날 대우조선 해양일 때 그 말 그대로 저가 수지에 나서면서 굉장히 민간 선박 쪽, 상선 쪽에서 굉장히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기술도 없으면서 남의 설계도를 받아와서 하다가 또 많이 손실을 봤죠. 그런 면을 한화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확실한 주인이 되면서 이런 쪽들을 대부분 다 정리하고 돈 되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수선, 이제 군함이죠. 이쪽에 굉장히 그 공을 들이고 있고, 원래 장보고라고 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잠수함 쪽이죠. 잠수함 쪽에서는 이 하나오션이 그 건조 이력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수상선, 그러니까 군함을 많이 만들었고, 이 하나오션은 그 물 아래에 있는 잠수함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캐나다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중심으로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협력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하나오션 주가는 1년 내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오르다가 한번 출렁한 경우가 있죠. 이 출렁한 경우가 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할 때 그 갖게 된 주식인데요. 이 지분을 시장에다가 일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 회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아직도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 블록딜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오션은 주가가 지금 오르고 싶은데 그 오를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한국산업은행이 한꺼번에 대량 매물을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방이 좀 일부 막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캐나다의 사업을 아마 수주하게 되면 그러면서 주가가 막 급등할 때 아마 산업은행이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고, 일단 하나오션은 3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누적 매출이
9조 4,60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9,200억에 순이익이 6,335억으로 꽤 큰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보시고 일단 매수가는 11만 원 이하에서 말 그대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5만 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목표가라는 건 산업은행 지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산업은행 지분이 나와서 시장에서 손바뀜이 되면 이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HD 현대중공업과 이 하나오션을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종목은 원래부터 이제 그 삼성 쪽에서 민간 선박만 하겠다고 그래서 민간 선박 쪽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 미 해군의 마스카 프로젝트나 해가지고 미 해군의 MRO 사업 이쪽에서 이 삼성중공업은 좀 소외되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 회사에 대한 이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평가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그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방문하셨을 때 나름대로 이 미 해군의 이런 현대화 계획이랄까요? 이런 쪽에 우리 조선 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자연스럽게 삼성중공업도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모의를 체결하면서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던 이 특수선 사업부를 새로 시장을 추가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삼성중공업이 민간 쪽 사업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특수선 사업에서도 수익을 더 늘리면서 말 그대로 매출 외형도 늘리고 수익성도 개선하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재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1년 내내 주가가 오른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보시면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쪽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이게 실적의 피크냐 아니냐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민간 선박증 중심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방산, 특수선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2만 5천 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시면 다음 마지막 종목은 HJ중공업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쪼그라들어서 예전에는 필리핀의 그 수빅 조선소도 운영하고 했지만 그때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다 매각하고 이제는 부산에 있는 영도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지금 조선사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죠. 작지만 이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사였고 지금도 우리 한국 해군의 그 참수리정 4척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인도할 만큼 능력이 있는 특수선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자격증, 그 허가증을 받기 위한 노력도 했고 실제로 한 척을 이번에 수주했습니다. 중견 조선사 중에 최초고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HJ중공업은 이러한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항 건설에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카이로 공항을 확장하는 4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기업의 그 참여를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 한진 HJ중공업이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HJ중공업은 토목 쪽에서 이 두산 에너비티와 함께 이런 노후 원전의 해체 작업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매수가는 2만 3천 원, 목표가는 4만 6천 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3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오션 매수가 11만 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삼성중공업인데요. 매수가 2만 5천 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HJ중공업도 오늘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매수가 2만 3천 원 부근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6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